화려한 조명이 내려비치는 대형 백화점 본사 회장실. 한서연은 아버지 한정우 회장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서연의 진지한 표정에 정우 회장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서연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장 경험 없이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일반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현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우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반대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하지만 딸의 결연한 의지를 본 정우 회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하는 거야. 그게 약속이다. 서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한서연이 아닌 박서연으로 지원할 거예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정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딸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명품 의류 대신 평범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랜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본사가 아닌 매장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랜드 백화점 지하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과한 서연은 잠시 길을 헤맸습니다. 익숙했던 본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드디어 화장품 부서 직원 라운지를 찾은 서연은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박서연이냐?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의 남자가 서연을 맞이했어요. 바로 지배인 강민석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신입사원을 맞이하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경력 없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장은 내 같은 신입이 망치는 거 아니야. 조심해. 강민석의 무례한 첫인사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녀는 평생 최고급 대우만 받아온 재벌가 딸이 아닌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배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연의 공손한 인사에도 강민석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첫날부터 서연은 강민석의 냉대를 경험했습니다.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가장 바쁜 시간대에 혼자 매장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서연을 돕고 싶어 했지만 강민석의 눈치를 보며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고객들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할 때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고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 서연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일부 고객들은 오히려 호감을 느꼈어요. 첫날이 끝나갈 무렵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부서 선배 직원 이지영을 만났어요. 지영은 서연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첫날부터 고생이 많네요. 강 지배인님이 신입들에게 항상 그래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서연은 지영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비록 힘든 첫날이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성장 과정이라 생각하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서연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어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점차 그랜드 백화점 업무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던 제품 진열이나 고객 응대도 이제는 조금씩 능숙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품 정보를 공부하는 서연의 모습에 동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이지영과 다른 동료 최수민의 도움으로 화장품에 대한 지식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품 라인업을 다 외웠네요. 수민의 말에 서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비록 계약직 신입이었지만 서연은 놀라운 습득력과 성실함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갔어요. 특히 고객들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베테랑 직원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서연은 이제 지영과 수민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서연에게 백화점 내부 이야기와 고객 응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충분히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지영의 조언은 매뉴얼에는 없는 소중한 정보였어요. 서연은 이런 현장의 지혜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강민석 지배인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서연이 며칠 만에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던 강민석은 오히려 서연이 팀에 잘 적응하고 고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지난주 서연이 받은 고객 감사 카드는 강민석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어요.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직원분 덕분에 정말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에 감사드려요. 강민석은 서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부여하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지적했어요. 심지어 매장 내 직원 배치도 변경하여 서연을 가장 바쁜 구역에 혼자 배치했습니다. 박서연 씨, 오늘부터 프리미엄 존을 맡아요. 실수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강민석의 말에는 분명 함정이 있었어요. 프리미엄 존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이 많은 구역이었고 보통 2명의 직원이 함께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도전을 피하지 않았어요. 지배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프리미엄 존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강민석은 다른 직원들에게 서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박서연이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입이 뭘 알겠어요. 고객 앞에서 실수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강민석의 말에 일부 직원들은 동조하며 서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영과 수민은 여전히 서연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석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지배인에게 직접 맞서기는 어려웠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늦은 시간, 서연은 매장 정리를 혼자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같이 해요. 지영과 수민이 서연을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강민석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강 지배인님이 서연 씨를 특별히 더 어렵게 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지영의 말에 서연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진정한 동료가 생긴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강민석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지영과 수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서연은 이 경험을 통해 리더십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좋은 리더는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하철 창밖으로 흘러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사이 강민석의 질투와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 백화점 내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서연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은 강민석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결국 서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강민석은 평소와 다른 미소를 띠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갑작스런 친근함에 서연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에요. 윤 여사님이신데 우리 매장 최고 고객이시죠. 강민석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박서연 씨가 직접 응대해 보세요. 주변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여사는 백화점 내에서도 악명 높은 까다로운 고객으로 유명했어요. 베테랑 직원들도 응대하기 힘들어하는 분이었죠. 지영이 몰래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특히 피부 관리에 예민하셔서 어떤 제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조심하세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배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50대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매장에 들어왔어요. 바로 윤 여사였습니다. 강민석은 매장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은근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계산대로라면 서연은 오늘 크게 망신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화장품 부서의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윤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산 크림 때문에 피부가 다 망가졌어요. 책임자 누구예요? 첫 마디부터 따가운 질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러나 서연은 예상치 못한 대응을 했습니다.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먼저 고객님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도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요. 서연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윤 여사는 잠시 당황했어요. 보통 직원들은 변명부터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데 서연은 달랐습니다. 윤 여사는 머뭇거리다 결국 동의했어요. 서연은 조용한 프라이빗 룸으로 윤 여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은 놀라운 지식을 바탕으로 윤 여사의 피부 상태를 차근차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서연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피부는 건성이지만 이마 부분만 약간의 지성이 있는 복합성 피부네요.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높아서 건조함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윤 여사는 서연의 정확한 분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여러 유명 피부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정말 맞아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품이 고객님 피부에 가장 적합할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성분이 순하고 효과가 좋아요.
서연이 추천한 제품은 백화점의 고가 브랜드가 아닌 중저가 라인의 제품이었어요. 이윤이 적은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비싼 제품 팔아서 수수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렴한 걸 추천해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의 피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싼 제품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윤 여사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이어서 간단한 피부 관리법과 생활 습관까지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모든 상담이 끝났을 때 윤 여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렇게 진심 어린 상담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윤 여사는 서연이 추천한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게다가 강민석에게 직접 서연을 칭찬하는 말까지 남겼어요. 이런 직원이 있다는 건 백화점의 큰 자산이에요. 잘 관리하세요. 강민석의 계획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윤 여사는 서연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서연을 추천했습니다. 서연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매장의 매출도 함께 상승했어요. 이는 강민석에게 더 큰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의 칭찬 이후 강민석의 얼굴은 하루하루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매출 보고서에는 서연이 담당한 구역의 매출이 전월 대비 40% 상승했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고서를 구겨버렸습니다. 한편 서연은 윤 여사와의 만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단순히 비싼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민석의 차가운 시선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민석은 이제 서연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서연의 업무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로 지적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서연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요일 오후 매장은 평소보다 고객이 많아 모든 직원들이 분주했어요. 서연은 3명의 고객을 동시에 응대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석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박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 응대 매뉴얼 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민석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 응대하던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지배인님,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민석은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진열 방식도 틀렸고 고객 응대 태도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일하면 우리 매장 이미지가 떨어져요. 강민석의 비난은 계속되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매장 안의 모든 고객과 직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민석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딴 직원이 어디 있어?
백화점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욕설에 가까운 강민석의 언행에 매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고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일부 고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영과 수민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강민석의 행동은 너무 과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용기를 내어 강민석에게 말했어요. 지배인님, 그렇게 직원을 대하는 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이 직원분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그러나 강민석은 고객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서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고객님은 몰라요. 이 직원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계속 이러면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저런 사람이 지배인이라니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매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한 남성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이 남성은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석의 분노는 그날 오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서연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심한 언행을 이어갔어요. 특히 서연을 도우려 했던 지영에게는 같은 편이면 같이 나가요라는 위협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퇴근 시간 서연은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오늘의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있을까? 문득 서연은 자신이 왜 이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곧 자신의 목표를 떠올렸어요. 이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한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작게 속삭였어요. 조금 더 견뎌보자. 나는 할 수 있어.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영과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연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나였다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을 거예요. 수민의 말에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들의 말에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동료를 만난 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셋은 함께 퇴근길에 오르며 내일을 위한 힘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일이 얼마나 다른 날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랜드 백화점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정우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화장품 부서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고객 불만이 급증했다는 내용과 함께 지배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몇 건의 민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우 회장은 딸 서연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연은 매장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비서실장,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강남점 점검 일정을 잡아주세요. 불시 방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우 회장은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리지 않은 차림으로 백화점을 방문할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평범한 고객처럼 백화점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과 매장 상태를 관찰할 계획이었어요. 아무도 그가 백화점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리지 않은 차림으로 그랜드 백화점을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평범한 고객처럼 백화점을 천천히 둘러보며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과 매장 상태를 관찰했어요. 아무도 그가 백화점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우 회장은 마침내 화장품 부서에 도착했어요. 그는 멀리서 딸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우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순간 강민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박서연 씨, 그 제품 진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정우 회장의 시선이 강민석에게 향했습니다. 강민석은 서연에게 다가가 거친 태도로 말을 이어갔어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강민석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우 회장은 주변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몇몇 고객들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일 못하는 직원은 처음 봤어요. 당장 창고로 가서 재고 정리나 하세요. 정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석이 최악의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딴 실력으로 어떻게 입사한 거예요?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우 회장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강민석의 모욕적인 언사는 계속되었어요. 내가 왜 이런 직원을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정우 회장은 서연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민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영과 수민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서연 앞에 나섰습니다. 지배인님, 이건 너무하세요. 서연 씨는 우리 매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에요. 지영의 용감한 발언에 정우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딸이 이렇게 좋은 동료들을 만났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강민석은 지영의 발언에 더욱 분노했어요. 그는 이제 모든 직원들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모두 그렇게 생각해? 좋아. 나랑 서연 중에 선택해. 서연 편들면 너희도 다 나가. 매장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어요. 고객들은 불편한 마음에 하나둘 매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회장은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마침내 직원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곧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어요. 총괄 매니저는 정우 회장을 한눈에 알아보고 창백해진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미처. 강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도 커졌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요. 정우 회장은 강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정우 회장은 녹음된 파일을 모두에게 들려주었어요. 강민석의 거친 언행과 위협적인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직원들을 열심히 교육하려던 것뿐입니다. 정우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교육과 괴롭힘은 다릅니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에 어긋납니다. 정우 회장은 매장 직원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우 회장은 총괄 매니저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아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민석은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회장은 그를 무시하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다니. 서연은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곧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강민석은 보안요원의 감시하에 따로 대기실로 안내되었어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연은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한 상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정체가 곧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지영과 수미는 서연의 곁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서연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영이와 수민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진실을 숨기며 동료들과 지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후 정우 회장이 총괄 매니저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정우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정우 회장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회장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저는 정기점검차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강민석 지배인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태영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제가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민석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정우 회장은 녹음 내용 중 일부를 회의실에 틀었습니다. 강민석의 거친 언행과 위협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 회장은 녹음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문화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리더십의 모습입니까?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강민석 지배인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강민석 지배인은 직이 해제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강민석의 부당한 대우에
고통받았던 직원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상호 존중과 성장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회사의 자산입니다. 정우 회장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매장에 대한 점검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우 회장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서연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영과 수민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정우 회장 옆으로 걸어갔어요. 정우 회장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매장에 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현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자원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우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박서연 씨의 본명은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제 딸이자 우리 회사의 미래 리더 중 한 명이에요.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지영과 수민의 입이 놀라움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서연은 현장 경험 없이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여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특별한 대우 없이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에서 일해왔습니다. 정우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우 회장은 서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동료애를 통해 서연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충격과 당황함은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우 회장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회의실을 나온 후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강민석이 제거된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우 회장은 딸의 표정을 읽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는 진실한 것이야. 그들도 곧 이해할 거야.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임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었어요. 임시 사무실에서 서연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우 회장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본사로 돌아올래?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조금 더 현장에 있고 싶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정우 회장은 딸의 결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좋아,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이번에는 한서연으로서 이래도 좋겠구나. 서연이 사무실을 나와 매장으로 돌아가자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중앙에 서서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정체를 숨긴 채 여러분과 함께 일한 것은 회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속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솔직한 마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동료에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지영 언니와 수민 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강민석 지배인이 저를 괴롭힐 때도 여러분이 제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지영과 수민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서연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더 나은 매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언제든 나눠주세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솔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서연 씨는 항상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재벌 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바란 적도 없고 오히려 가장 열심히 일했잖아요. 지영의 말에 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서연 씨가 윤 여사님 상담할 때 보셨죠? 정말 고객을 위해서 저렴한 제품까지 추천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은 가짜일 수 없어요.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서연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연 씨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이제야 서연 씨가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 했는지 알겠어요. 어색함은 점차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서연은 동료들의 이해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민석의 억압적인 관리 스타일이 사라지자 직원들은 더 자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우 회장으로부터 화장품 부서의 임시 팀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어요. 매주 팀 미팅을 열어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영 언니,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바로 시작해봐요. 수민 언니, 고객 관리 시스템 개선안도 채택할게요. 서연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더 행복하게 일했고 매장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어요. 고객 만족도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연이 도입한 고객 맞춤 상담 서비스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윤 여사처럼 까다로운 고객들도 서연의 팀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우 회장은 서연의 성과 보고서를 받아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서연이 단 한 달 만에 매출을 40%나 올렸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꾼 거야.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영, 수민과 함께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내가 팀장이 되고 나서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졌어. 지영의 말에 수민도 동의했어요. 맞아. 예전에는 출근하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진짜 리더가 뭔지 배웠어요. 리더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강민석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과 수민 같은 진정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팀이 되어봐요. 서연의 말에 지영과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서연에게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그랜드 백화점 화장품 부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더 행복하게 일했고 매장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고객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매장 직원들 정말 친절해졌네요. 오기가 즐거워요. 한 고객의 말에 서연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정우 회장은 서연을 본사 임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모였습니다. 정우 회장은 서연의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모두에게 나눠주었어요. 우리 서연은 단 석 달 만에 화장품 부서의 매출을 50% 높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점이에요. 경영진들은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승진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현장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서연 양의 리더십 스타일이 참 인상적이에요. 정우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회사를 이끄는데 큰 자산이 될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지영 언니, 수민 언니, 그리고 모든 동료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서민혁의 괴롭힘부터 동료들과의 진정한 우정까지 모든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건강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어요.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서연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어떻게 항상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서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석의 괴롭힘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책상 뒤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걷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직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신입사원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지영과 수민을 만나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부사장이 된 서연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부사장이 되고 나서도 우리랑 똑같이 대해줘서 고마워. 지영의 말에 수민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여전히 우리 서연이네. 서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몇 년 후 서연은 그랜드 백화점의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그녀가 도입한 직원 중심 경영은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회사 전체에 상호 존중과 성장이라는 가치를 뿌리내렸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처음 일했던 화장품 부서를 방문했어요. 지영은 이제 부서장이 되어 있었고 수미는 교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큰 사람이 됐네. 지영의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박서연이에요. 여러분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서연은 매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자신을 지금의 리더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강민석의 괴롭힘은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그 고통이 진정한 리더십의 씨앗이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의 아픔을 경험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리더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안다. 오늘도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그랜드 백화점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내일을 기약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이에요.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서연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참으로 꽃이 피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야 한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서연이 겪은 괴롭힘은 쓴 약과 같았지만 그 고통이 진정한 리더십의 씨앗이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의 아픔을 경험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운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함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